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다음으로 하게 될 얘기가 뭐냐면 이제 상용구의 도구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진행을 해봅시다.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 모든 양수 n에 대해서 우리가 n이라는 수는 a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오케이? 그때 이제 n이 무슨 수라고 했었지? n이 정수고 a는 뭐였지? 1 이상 10 미만인 수야.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거든. 어떤 수를 가져오더라도 저렇게 표현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340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저 수를 저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얼마라고 표현해야 될까? 2.34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밖에 없잖아. 맞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소율이 잘 이해하고 있어? 네. 2.34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면 0.000234 이렇게 써볼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소율아? 2.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어? 네. 마이너스 3일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입니다. 맞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라지 n이라는 친구는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n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예은아, 그때 n을 무슨 부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정수 부분. 로그 a를 무슨 부분이라고 부른다고? 소수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때 이 n은 정수가 될 거고, 저 로그 a라는 친구는 이 0부터 1 사이의 수가 될 거야. 휴아도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저 로그 a라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알파라고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냥 로그 a를 간단히 알파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n이라는 거는 이 라지 n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알려줄까? 사실은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 내가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2340은 어떻게 되지? 3 더하기 로그 2.34로 고쳐질 거 아니야, 맞지? 여기가 괜찮지? 이건 여러 번 했었으니까. 지영이도 괜찮아? 소영이도? 오케이. 그럼 로그 2.34는 뭐 사이 수라고 했지? 0 이상 1 미만의 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러니까 저 친구는 소수분이거든. 지금 정수분이 얼마인 상태지? 정수분이 3이야. 그럼 이 수는 지금 몇 자리 수지? 4자리. 4자리 수인 거야. 저기가 3이면 저 수 10분 할 수가 없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 아쉬워. 근데 잠깐만 민지야, 뒤를 봐봐. 뒤를. 민지 얼굴이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얼굴 불쌍해 보이지? 진짜 빠졌어요. 진짜 빠졌지? 65였는데 61. 그러니까 애가 불쌍해 보여. 그냥 뭐 준비할 게 많았어. 잘 먹고 해, 알았지? 그러니까 민지 말구박을 못하겠다. 애가 불쌍해 보여. 자, 여튼 자, 자, 여기가 3이니까 정수분이 3이니까 몇 자리 수가 되었다고? 4자리. 4자리 수가 되었다고. 그러면 만약 정수분이 5면 몇 자리 수? 6자리 수.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첫 번째로 2번을 쓰겠습니다. 정수분의 의미라고 정리할게. 정수분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라지 n이
몇 자릿수라고? 정수분이 n이 되면 원래 수 라지 n은 몇 자릿수가 된다고? n 플러스 1자릿수가 된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지? 그러니까 라지 n이 n 플러스 1자릿수가 된 거야. 괜찮지? 근데 그럼 이 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로그를 취한다고 해봐. 로그 0.000234 이렇게 줘줘. 얘는 어떻게 고쳐지지 교아야? 이거 네. 여기 써 있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2.3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이 친구가 소수분이 될 거고 얘가 정수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정수분이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은 이 수에 대해서 뭘 알려주지? 아까 여기서는 여기에 3이니까 이게 몇 자릿수가 됐어? 4자릿수가 됐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는 얘를 뭐 자릿수로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맞지?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점의 위치. 사실 그거 비슷해. 그러니까 소수점 말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지금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고 네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오지. 여기가 마이너스 4라서 그래. 괜찮아? 아니 저기가 마이너스 6이었다면 소수점 아래 여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되는 거지. n이 0 이상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만약 n이 음수라면 라지 n이 소수점 아래 점 아래 마이너스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0 아닌 수.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거기 그 필기 노트에 다 써놨어. 강의 노트에. 거기 보면 그 12페이지 쌤 페이지 번호를 안 적어놨는데 12페이지에 로그 n의 n 더하기 알파일 때 동그라미 이름을 뭐라고 써놨어? n이 0 이상이면 라지는 무슨 자릿수? 토요일에 필기 노트가 없어져 버렸어? 이걸로 보고 있었어요. 아, 그걸로 보고 있었어? 영이 아니었어요. 영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오는 게 여기 네 번째잖아. 소점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이해했어? 네. 저희 잘 이해했어? 성윤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 n이 음수면 라지 n은 소점 아래 마이너스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 이렇게 다 적어놨어.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근데 이 숫자 몇 자리 수인지 처음으로 몇 번째 자리에서 0 아닌 수 나오니 다 찾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3의 10제곱이 몇 자리 수인지를 묻는 거야. 몇 번 하면 되기는 하겠지, 맞지? 근데 그럼 3의 100제곱을 물어보면 어떡할까? 곤란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용로그를 통해서 저 수의 근사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근사적인 정보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몇 자리 수인지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일단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자릿수가 사실 제일 크게 작용하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야. 로그 3의 10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문제에서 이런 걸 줄 겁니다. 로그 2가 0.3010이라고. 로그 3이 0.4771이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줄 거야, 같이. 저걸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아니면 표 일부를 준다고 했었지. 오케이, 해봅시다.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10 곱하기 로그 3이 될 거고, 로그 3이 0.477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771이 될 거야. 그러면 정수는 얼마? 4. 맞지? 그럼 몇 자릿수가 된다고? 5자릿수가 된다. 요렇게 찾을 수 있다. 괜찮지? 괜찮지? 아주 어렵지 않잖아, 맞지?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예를 들어서 6의 6분의 1의 10제곱 할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10제곱 정도 해봅시다. 얘는 이제 1보다 작은 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오는지를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 로그 6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 맞지? 그러면 사실 얘는 6의 마이너스 10제곱으로 써도 괜찮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10 로그 6이 되네. 근데 쌤 우리는 누구밖에 안 알려줬지? 로그 2랑 로그 3밖에 안 알려줬잖아. 맞지?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얼마야? 로그 6이네? 어떻게 하지? 2 곱하기 3은 6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로그 6이 얼마? 0.7781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아니네? 맞네. 마이너스 7.78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의 정수분은 얼마지? 마이너스 8이지. 맞지? 얘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를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고쳐 쓴다면 마이너스 8 더하기 얼마? 0.219쯤 되려나? 맞지? 0.2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럼 얘는 소수점 안에 몇째 짤에서 처음으로 0 안에 수가 나온다고? 8번째 짤에서 처음으로 0 안에 수가 나온다고. 사실 3의 10제곱은 그냥 계산해볼만 하거든. 근데 6의 10제곱은 별로 안 하고 싶다. 맞지? 그것도 소수점 안에 내려가면 어이쿠야 곤란하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유용하다라는 얘기야. 괜찮니? 그냥 뭐만 알 수 있다고? 자릿수만 알 수 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건 누구의 의미만 이야기한 거지? 정수분의 이야기만 한 거야. 맞지? 소수분도 사실 영향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소수분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이 소수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 때 이 로그 2340의 소수분이나 로그 0.000234의 소수분의 전부 다 어때? 다 똑같잖아. 맞지? 여기도 소수분이 얼마? 로그 2.349. 여기도 소수분이 얼마? 로그 2.34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2340이라는 숫자와 표야 0.000234라는 이 숫자 사이의 공통점이 뭐야? 사실 0을 제외한 자릿수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0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이 뭐가 같아? 뭐가 같아? 숫자 배열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소수분은 우리한테 무슨 정보를 주는 거냐면 숫자 배열에 대한 정보를 줘. 근데 이제 이 숫자 배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 소수분에 대한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거냐면 최고 자릿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최고 자릿수는 맨 앞에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최고 자릿수가 얼마? 2. 이것도 최고 자릿수는 얼마? 2.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요걸 찾아보고 싶다는 얘기야. 뭘 통해서? 상용 로그의 표야. 이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알았지? 이건 꼭 듣자. 이제 상용 로그의 값을 통해서 이제 최고 자릿수 맨 앞에 숫자만 찾아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용 로그로 뭘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아주 큰 수의 혹은 아주 작은 수의 근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겠다고? 2가지를 알겠다고. 첫 번째는 뭐? 자릿수. 두 번째는 뭐? 젤 앞에 숫자. 요것만 찾자는 얘기야. 그것만 해도 사실 많은 거야. 오케이?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근데 결론을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 우리가 여기서 내가 로그 2를 알고 로그 3을 알았더니 누굴 찾을 수 있었지? 로그 6을 찾을 수 있었지. 혹시 그럼 로그 4는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 로그 2에 2배하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로그 4는 얼마라고? 0.6020이라고. 맞지? 그럼 로그 5도 찾을 수 있을까? 지우라? 네. 로그 5도 찾을 수 있을까? 우리한테 준 건 로그 2와 로그 3밖에 없는데? 근데 쌤이 아까 요거를 외워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게 있었는데 기억나?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 이걸 외워야 된다고. 네. 여기서. 근데 거기에 썼던 거기 썼던 것까지 기억이 나. 로그 2랑 로그 5랑 다음에 얼마가 되지? 써줄게. 이게 상상은 잘 안 될 수 있어. 로그 2랑 로그 5랑 다음에 얼마가 되지? 로그 10. 그러니까 로그 10이 얼마인데? 1. 1이야. 괜찮아? 그럼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야. 그러니까 로그 5는 1 빼기 로그 1이라고. 근데 로그 2가 얼마? 0.3. 그래서 얘는 0.6990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니? 그럼 로그 8은 구할 수 있을까?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3로그 2 하면 되지. 로그 9는 구할 수 있을까? 2로그 3 하면 되지, 맞지? 0.95 사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득을 할게. 자, 혹시 이 수의 소수분이 얼마인지 알겠니? 0.771이잖아, 맞지? 근데 이 여기 있는 내가 써놓은 상용 로그 값들 중에서 0. 뭐가 이상해? 자, 여기는 이 상용 로그 값들 중에서 0.771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거랑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아봐. 내가 여기 써놓은 것 중에서 0.771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아보자. 얼마가 되지? 0.6990이 여기 딱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0.7781이 들어가면 딱 맞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로그 얼마지? 로그 6인가 6? 얘는 얼마? 로그 5지. 여기까지 괜찮지? 수미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할 거냐면 4를 더할 거야. 오케이? 여기다 4 더하고 여기다 4 더할게. 그러면 4 더하기 로그. 여기 가운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4.77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도 4 더하기 로그 6 이렇게 쓸게. 근데 이 4 더하기 로그 6이라는 친구는 4는 로그 10의 4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로그 10의 4제곱 곱하기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니?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로그 10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괜찮아? 이 4.77은 누구랑 같아? 4.77, 여기 있잖아. 이 친구는 이거랑 같아. 이건 누구랑 같아? 얘랑 같아. 맞지? 그럼 저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로그 3의 10제곱 로그 6 곱하기 10의 4제곱이랑 로그 5 곱하기 10의 4제곱 사이에 있대. 그러면 이 친구들끼리도 대소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거든. 이유는 다시 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3의 10제곱이라는 수가 5, 0, 0, 0, 0이랑 6, 0, 0, 0, 0 사이에 있대. 그럼 젤 앞에 숫자는 누구야? 얘의 젤 앞에 숫자는 누구야? 5일 수밖에 없네. 이해했어? 5만과 6만 사이에 있는 수는 무조건 뭘로 시작해야 돼? 5로 시작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최고 자리수가 얼마라고? 5라고. 괜찮아? 그러면 자, 여기서 출발이 이상했잖아요. 출발이 어디? 출발이 이걸 찾는 거야. 이 줄을 찾는 거야. 저기서 뭘 찾는 거였지? 바로 이 5라는 숫자와 이 6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야. 왜? 그 숫자가 5와 6이 되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중요한 건 누구겠어? 사실 5야. 5가 결정되면 그 다음 수가 6이 될 테니까. 맞지? 그러면 이 5라는 숫자는 결국 뭐가 되는 거지? 얘가 최고 자리수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 5는 어떻게 결정했는데? 우리는 요 소수분을 가운데 끼우는 진수가 한 자리 자연수인 두 연속하는 상류록을 찾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0.771을 가운데 끼우고 있는 한 자리 자연수가 진수인 그러니까 연속하는 자연수인 두 상류록을 찾으면 그 사이에 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놈이 최고 자리수가 되는 거야. 그거 이해했어? 이해 못했구나. 아하하. 자, 그러면 얘는 최고 자리수가 그 소수분이 얼마지? 0.219지, 맞지? 그럼 우린 뭘 찾는다고? 뭘 찾는다고 교화야? 네. 뭘 찾는다고?
얘는 잠깐 딴 얘기하는 사이에 쌤이 질문을 해버려 넣었지. 자, 0.219 즉 저 6분의 1의 10제곱의 상용로그의 값의 소수분을 가운데 끼우고 있는 뭘 찾는다고? 로그 한 자리 자연수 로그 한 자리 자연수 더하기 1인 진수를 갖는 두 로그를 찾는 거야. 괜찮니? 근데 우리 지금 뭘 안다고? 로그 2를 안다고. 로그 3도 알고요. 로그 4도 알고요. 로그 5도 알고요. 로그 6도 알고요. 사실 8도 9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지? 그 중에 여기는 1과 1. 다시 말해서 이 값이 2가 됩니다.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지? 0.30010이 되지. 그러면 결국은 쭉 내려가면 이 친구의 최고 자릿수는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요 수가 최고 자릿수가 된다. 사실 서유미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봅시다. 다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친구의 소수분이 얼마라고? 0.771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뭘 할 거냐면 0.771을 가운데에 끼우고 있는 이 상용로그 값들 중에서 이 친구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야? 5개 중에. 아, 그럼 말해. 6990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기 써놨어. 답이 다 적혀 있어 너는. 오케이. 그다음에 이 수보다 큰 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누구라고? 로그 5가 된다. 이 값은 로그 6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전체에다가 4를 더할 거야. 사실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거든. 어디 갔니? 이 친구에 관심이 있거든. 4를 더할 거야. 4 더한 거, 4 더한 거, 4 더한 거 다 썼어. 그리고 이 4 더한 거를 로그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괜찮니? 요 4 더한 걸 로그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근데 이 4.771이라는 수는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같은 거지. 그래서 얘를 로그 3의 10제곱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니까 요런 대소관계가 성립하게 되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로그 함수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미치 10인 로그는 진수가 더 크면 더 크게 돼. 미치 10인 로그는 진수가 더 크면 더 커. 그러니까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제일 작고 이 진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걸 여기다 따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이 3의 10제곱이라는 친구는 제일 앞에 숫자가 누구일 수밖에 없어. 5만과 6만 사이 있는 수 중에 있으려면 제일 앞에 숫자는 뭘 수밖에 없어? 5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최고 자릿수는 5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5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는데? 사실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이걸 찍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괜찮니? 그럼 이 숫자의 의미는 뭔데? 요 소수분을 가운데에 끼우고 있는 진수가 연속하는 한 자리 자연수인 두 상면호를 찾는 거야. 괜찮아? 5랑 6은 무슨 관계라고? 연속한다고. 그리고 한 자리 자연수. 왜냐면 최고 자릿수니까 맞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기 똑같이? 여기는 정수분이 얼마? 소수분이 얼마라고? 0.219라고. 맞지? 그러면 이 0.219를 가운데 끼고 있는 진수가 연속하는 한 자리 자연수인 두 그 상면호를 찾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상면호 값들 적어놨잖아. 맞지? 근데 전부 다 0.219보다는 뭐한 상태야? 더 큰 상태잖아. 맞지? 그건 사실 로그 1이 얼마라서? 로그 1이 0이라서 0과 이거 사이에 있는 거야. 사실. 맞지? 그래서 써서 이 친구는 최고 자릿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정리하면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연이 잘 이해했어? 자, 이것도 그럼 풀어서 해볼까? 이것처럼?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이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까? 최고 자릿수가 물음이 아닌가?
2340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누구지? 그걸 최고 자릿수라고 부르자고 한 거야. 아까 이 설명할 때 놓쳤거든. 최고 자릿수가 여러 거 0을 제외한 0은 자릿수만을 나타내는 수거든. 그걸 제외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최고 자릿수가 얼마야? 여기 뜻도 있는 거야. 0은 여기 있는 0들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는 있지 사실. 자릿수만 알려주는 거지 값으로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우리는 나머지 숫자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최고 자릿수라고 부르는 거야. 수연이 또 질문 있어? 근데 로그 3의 10제곱의 최고 자릿수는 4인데 왜? 이 4는 그러니까 이 상류로그의 값은 저 숫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그거랑 같은 건 아니야. 3의 10제곱과 4.771이 같은 숫자는 아니잖아. 숫자별이 같진 않아. 3의 10제곱을 계산하면 4.771 어쩌고 이렇게 안 나와. 그건 착각. 잠깐. 제일 앞에 숫자 얼마? 됐어? 4.771은 로그 3의 10제곱이 그러니까 3의 10제곱이 어떤 수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저거의 숫자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그냥 그런 건 없어. 알았지? 그냥 5804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쌤이 첫 번째로 일부러 계산할 수 있는 숫자를 예를 든 거야. 좀 크지만. 괜찮니? 실제로 몇 자릿수야? 5자릿수. 정수율이 얼마? 4. 그러면 얘는 몇 자릿수? 얘는 4자릿수. 괜찮니? 그 정보를 주는 거야. 이해했니? 소율이 잘 이해했어? 자, 봅시다. 우리 그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쌤이 책상 좀 치우고 해보겠습니다. 예지도 잘 이해했니? 규화 잘 이해했니? 네. 소율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16번 봅시다. 16번. 자, 괜찮은 거 맞지? 이거 잘 이해했어? 자, 첫 번째 문제가 3의 20제곱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로그 3의 20제곱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20 로그 3이 될 거고 지금 이제 0.477이라고 주어졌으니까 9.54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소율아! 몇 자릿수? 고민을 해? 잠시만요. 고민을 어떻게 하지? 넘어갈게. 아직 고민하고 있어. 아니야. 10자리. 10자리 있어. 정수번에다가 1 더하면 되잖아. 맞지? 로그 6은 얼마라고 했지? 0.7781이야. 거기다 50을 곱하니까 5 곱하기 7.78을 하는 거지. 5, 7이 35가 될 거고 8. 얼마 되겠다. 맞지? 몇 자릿수? 39자릿수. 너무 쉽다. 맞지? 괜찮지? 네. 되지? 묵직하지 않은 표현이야? 표정이야? 아니 근데 어. 9.542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0이랑 네. 로그 3 0.477이랑 곱한 거야. 아니 근데 쌤이 이 문제를 몇 번쯤 풀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풀어서 외워버렸어. 좀 맞아 알았지? 그런 계산은 그냥 아니니까. 자, 우리 17번 봅시다. 17번. 17번 보게 되면 5분의 1의 100제곱 5분의 1의 100제곱에 대한 상류로 값을 구하자. 그러면 이제 로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5분의 1의 100제곱은 5의 몇 제곱으로 고쳤을 수 있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100 로그 5야. 혹시 소율이 로그 5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네. 어떻게 해? 1 마이너스 로그 2. 여기 우리 계산해놨다 맞지? 0.699엔 이렇게 치율이 아까 몰랐는데 아니지 않아. 네. 어쨌든 0.699엔 맞지? 거기다가 얼마를 곱하라고? 마이너스 100을 곱하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69.90이 되겠지. 그러면 좋아요. 네? 이 친구의 정수분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69. 정말? 아 정수분이요. 마이너스 70. 그치 잘해. 자 마이너스 70 더하기 0.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러면 얘는 소주 안에 몇째짜리에서 처음 영 안에 수가 나오는 거야? 70. 마이너스 70이 아니고 그냥 70. 오케이. 왜냐면 마이너스 70번째는 이상하잖아, 맞지?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 안에 수가 나오는 건데. 예언이도 잘 이해하고 있어? 사실 쌤이 예언이 약간 미들맨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좀 미성스러운 생겨가지고 잘하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발전 18번 봅시다. 18번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는 3의 14제곱이 몇 자리 정수인지를 구하래. 근데 어차피 로그 3의 14제곱을 구하면 다 알게 되는 거잖아, 맞지? 로그 3의 14제곱 한, 이 숫자가 매우 진짜 나쁜 놈이군요. 자, 어쨌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14 곱하기 4771을 하자. 14. 그럼 4 하고요, 8 하고요, 0 하고요, 16인가 9가 되나? 맞나? 맞나? 맞는 것 같아, 맞지? 맞는 것 같아. 그럼 4771 하자. 그럼 4, 9, 7, 6 이렇게 되겠다, 맞지? 6.6794야. 아, 그러니까 이 친구 6.6794야. 괜찮니? 좋아요. 그러면 이 3의 14제곱 몇 자리 수가 되죠? 7자리. 오, 정확해. 자, 그럼 여기 소수분은 얼마죠? 6. 이게 아니라 0.67. 네, 0.6794.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친구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가운데 끼우고 있는 진수가 연속하는 한 자리 자연수인 상명호를 찾는 거야. 누굴 찾아야 되지? 0.6020. 이랑 0.6990. 그렇지. 그럼 여기를 로그 4, 로그 5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 맞지? 그럼 최고 자리수는 얼마 그냥? 4가 답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줄게. 내가 수연이를 외워. 수연이가 표정 약간 해서 한 번 더 해줄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6을 더하고 여기다 6을 더하고 여기도 6을 더해도 부등식은 성립한다, 맞지? 자, 그럼 6.6794. 그다음에 얘는 6 더하기 로그 5가 될 거고 얘는 6 더하기 로그 4가 될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나서 6.6794가 누구랑 같다고? 같다고? 이 친구랑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14제곱이랑 같다고. 근데 6 더하기 로그 5는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이랑 같다고. 얘는 로그 4 곱하기 10의 6제곱이랑 같다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위치 10인 로그는 진수가 크면 로그가 크면 진수도 커. 로그가 크면 진수도 커. 그 말은 요 진수들끼리의 대소관계도 이러하다는 얘기야. 진수들끼리의 대소관계도 이러하다는 얘기야. 다시 쓰게 되면 4, 0, 0, 0, 0, 0, 0 막혀졌네. 그리고 3, 24제곱 5, 0, 0, 0, 0, 0,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1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3의 14제곱 최고 자리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고? 4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 4가 어디서 나온 친구지? 요 4가? 요 4가 어디서 나온 친구지? 이미 여기서 결정되어 버렸다. 나머지 계산은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야. 시험에서는 저걸 하고 있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선생님, 응? 저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문제에서 로그 2와 로그 3은 줄 거야. 나머지는 만들 수 있으면 돼. 만드는 건 쉽잖아, 맞지? 기억은 할 것 같은데. 다 만들 수 있잖아. 만들 수 있잖아. 교아야, 로그 5 어떻게 구한다고? 로그 5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소유랑 맞춰줘. 이래서 로그 1. 이해했어? 1이랑 로그 2랑 로그 5랑 다음 얼마야? 네? 로그 2랑 로그 5랑 다음 얼마야? 로그 10. 은 얼마야? 1. 그래서 로그 5는 1 빼기 로그 1랑 같아. 됐어?
외워야 돼, 알았지?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잘 이해했니? 잘 네. 이해했니? 네. 선생님이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해도 괜찮을까? 치면 안 나오.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놓고 자잘안 나와. 왜? 근데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험 기간 되면 그때는 안 할 건데 지금은 공부할 때 해야 돼. 맞지?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게 한 방향이 아니야, 맞지? 한 방향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전 19. 자, 봅시다. 이제 다음 턴은 근데 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 정선이 그 자리수 자리수 그만 안 나와. 자, 이제 교육과정이 교과서에서 삭제돼 버렸어. 그래서 이제 너희 교과서에서는 아직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 상용로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일단 알고는 있도록 합시다. 학교에 특히 이제 약간 그 꼰대 선생님이 정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할게. 19번 봅시다. 19번. 19번 하기 전에 그 강의 노트를 잠깐 봐주십시오. 강의 노트. 선생님이 11페이지에 다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열심히 자, 열심히 썼어.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갑시다. 13페이지. 자, 13페이지는 이제 소수 부분의 활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잘 나오더라고. 이해는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든. 어쨌든 뭐 그렇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상용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소수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제 로그 A를 정수부분 더하기 소수분으로 써보고 로그 B를 정수분 더하기 소수분으로 써보자. 그러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얘를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써. 여기까지 괜찮아? 보통 이제 정수를 n으로 많이 쓰거든. 알파는 소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쓴단 말이야, 관례적으로. 그럼 로그 B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규아야 뭐라고 쓸 것 같아? 로기는 응. n 더하기 베타? 거꾸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냐면 지금 소수분이 뭐 하대? 그럼 나는 소수분 뭐라고 써주는 게 좋을까? 알파라고 여기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라고 써줘야지, 맞지? 맞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정수분은 지금 n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 정수분까지 같다는 건 보장이 돼, 안 돼? 그럼 다른 문자를 써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얘를 m 더하기 알파라고 쓰면 센스였어. 그래서 아쉽다고 한 거야. 얘를 바꿔 쓰는 게 좋고 얘는 똑같이 썼어야지. 이해했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면 무조건 무슨 수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알파는 뭐 돼버려? 지워져 버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말은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로그 A에서 로그 B를 빼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 정수라고. 그러니까 두 상용 로그의 차이가 정수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돼. 이해했어? 자, 그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x가 1부터 100 사이의 수래. 네, 로그 x의 제곱과 로그 루트 x의 소수분이 같을 때 가능한 모든 x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니? 소율이 지금 집중해야 돼. 응. 소율아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완전 잘못한 거.
지금 소율이 표정 봐. 지금 완전 잘못하고 있는 표정이지. 자, 어쨌든 봅시다. 집중하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교아야? 네.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서술만 그러니까 한 상용로그에서 다른 한 상용로그를 빼면 뭐가 된다고? 정수가 된다. 근데 로그 x 제곱에서 로그 루트 x를 빼는 게 이쁠까? 로그 루트 x에서 로그 x 제곱을 빼는 게 이쁠까? 앞에서 이거에서 이거 빼는 게 더 숫자가 이쁘게 나오겠지만 상관은 없는데 이쁜 숫자가 보기가 좋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2 로그 x로 고쳐 쓸 거고 얘를 2분의 1 로그 x라고 고쳐 쓴 다음에 이 식에서 이 식을 뺄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2분의 3 로그 x가 나오겠지.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정수야. 근데 여기에 무슨 정보가 주어져 있었냐면 x의 값을 보면 1부터 100 사이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로그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까 미치 10인 로그는 대소 관계가 유지된다고 했었거든. 진수가 클수록 로그가 더 크고 로그가 클수록 진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x에 1 넣으면 얼마 나와? x에 1 넣으면 얼마 나와? 로그 1이 얼마냐고? 0 로그 100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2분의 3 로그 x가 정수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어.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지, 맞지? 곱해야지. 그래야 2분의 3 로그 x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면 0, 2분의 3 로그 x 그리고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괜찮지? 그럼 저 사이 정수 누구밖에 없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1 2 1, 2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값은 1 또는 2인 거야. 맞지? 그러면 로그 x는 뭐가 돼? 3분의 2이거나 3분의 4가 되겠지. 그럼 x는 뭐가 돼? x는 10의 3분의 2 제곱이 되거나 10의 3분의 4 제곱이 되거나 아까 뭐라고 했지? 저 둘을 곱하시오가 문제 요거야. 그럼 곱하면 치수끼리 뭐 한다고? 한다. 그럼 답은 얼마? 100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니? 오, 그래. 그 로그 x는 3분의 2 또는 3분의 4가 왜 여기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2분의 3 로그 x가 1이면 로그 x는 얼마? 2분의 3 로그 x가 1이면 로그 x는 3분의 2. 그거 쓴 거야. 됐어? 네. 또 예지도 잘 이해하고 있어? 아니요? 거의 김날씨도 이 정도면.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두 상용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소수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로그 A를 n 더하기 알파라고 쓰고 로그 B를 이번에 그냥 성실하게 m 더하기 베타라고 쓸게. 그러면 이 둘을 뭐 하면 좋을까? 네. 더해요. 더 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로그 A랑 로그 B를 더하게 되면 얘는 n 더하기 m 더하기 얼마가 되지? 나 이들 가만히 있으라고 이 자식들. 아니 봐봐. 소수분의 합이 얼마래? 1 아. 1이래. 그럼 여기 소수분이 누구야?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1 그러니까 1을 1 이렇게 쓰라고. 혹시 밑에 그거 있거든?
여기 살아 있어? 어? 연아,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어? 개졸려라고 했어? 아니요 계절이라고 했어. 그치 맞지. 내가 방금 물었는데 내가 개졸려라고 해서 그러는데 아니요 개졸려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 아니 내가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두 상이용 로그의 합의 정수다 이렇게 만들어요. 합의 정수. 여기는 이제 두 상용 로그의 차가 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상용 로그의 차가 정수. 약간 그래서 세트 느낌이라서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편인데 이제 사실 이 소수분의 활용도 교육 과정에서 중요도가 많이 내려갔거든. 옛날에는 거의 시험 치면 100% 나왔어. 100% 정도하고 거의 진짜 정말 많이 나왔거든. 근데 이번 교육 과정부터는 많이 안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안 나오게 바뀌어서 가끔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나오면 맞춰야 되긴 하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1번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해봅시다. 저 얘를 그대로 당겨 쓸게. 근데 이제 범위만 좀 줄일게. x가 1부터 14입니다. 오케이. 그때 로그 x 제곱과 로그 루트 x의 이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자고? 얘를 2 로그 x로 고쳐 쓰고 얘를 2분의 1 로그 x라고 고쳐 쓰고 이 둘을 더한 게 얼마? 정수 이렇게 된다. 괜찮니? 그럼 정리를 해볼까? 얘는 2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정수야. 얘가 정수인 거야. 근데 x가 1부터 14이면 로그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x가 10면 1 x가 1이면 얼마?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 맞지? 여기가 0 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사이에 정수는 누구밖에 없어? 1과 2밖에 없네. 맞지? 그래서 1, 2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소유랑 어떻게 돼? 로그 x는 얼마야? 5분의 2 또는 잠시만요. 이게 역수치하면 2분의 5가 되잖아. 맞지? 5분의 2가 되잖아. 5분의 2를 2에다 곱하는 거야. 얼마? 5를 4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 10이 생략된 거니까 x는 10의 5분의 2 제곱 또는 10의 5분의 4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뭐 이거 둘이 곱하라 혹은 더하라 뭐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니? 문제 푸는 겁니다. 교화 잘 이해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소수분의 합이 1이라는 걸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라고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근데 원래 소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0 이상 1 미만이야. 맞지? 그러면 만약 이 알파가 0이 되면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혹은 알파가 베타가 0이면 알파가 1이어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둘 다 1이면 0이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말은 이 알파도 0이 아니고 베타도 0이 아니야. 그 말은 이 둘이 정수가 아니다라는 단서가 온다. 다시 말해서 A와 B는 10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아니다여야 돼. 이거는 그냥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까지 막 필요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19번 봅시다. 19번 첫 번째 문제는 뭐 하라는 얘기야? 요거 하라는 얘기죠. 맞지? 오케이.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게 되면 2 로그 x가 나올 거고 그때 그 값이 정수가 되는 이제 모든 x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이번 문제는 뭐야? 이번 문제 로그 x랑 로그 3분의 1 x를 더해서 그 값이 정수가 나오게 만드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단 그때 로그 x도 로그 3 세제곱은 x도 뭐는 아니어야 된다고? 정수는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약간 지금 그 걱정이 되는 표정들이 좀 보이거든.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19번 1번은 차라리 더 잘할 것 같고 19번은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의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에서 로그 x의 정수분이 3이래. 그 말은 로그 x가 어떤 수란 얘기야? x가 3 이상 4 미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수분이 3이 나오려면 3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야 되겠지만 그래야 정수분이 3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잘 이해하고 있니? 살아있어? 언제부터 갔어? 아까 약간 방심 때리고 있다가 그래서 자 로그 x의 소수분과 그 다음에 로그 세제곱권 x니까 로그 x의 3분의 1배가 되겠지. 이에 대해서 이 둘의 합이 이제 정수가 된대. 결국 소수분의 합이 정수라는 말은 이 둘의 합이 정수라고 읽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결국 정리되기를 3분의 4 로그 x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하게 되면 4 3분의 4 로그 x 그리고 이제 3분의 4, 4, 16이 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 중에 정수는 누가 있어? 4와 5가 있잖아, 맞지? 얘가 이제 4와 5가 가능한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이 이제 정수가 될 때, 그러니까 두 소수분의 합이 1이 될 때는 이 로그 A도 로그 B도 정수가 아니다 했잖아, 맞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3분의 4 로그 X가 4가 될 때는 로그 X의 값이 얼마인 거야? 3인 거잖아, 맞지? 그럼 로그 X가 정수가 되어버렸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어느 단계에서 잘랐어야 되냐면 이 로그 X의 범위가 얘는 빼고 시작하는 거야, 전부 다. 어떤 말인지 알겠지? 왜? 로그 X가 뭐면 안 되니까? 정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르고 시작하면 여기서 애초에 범위가 안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정수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다가 되겠지. 그럼 로그 X는 얼마가 돼? 로그 X는 4분의 15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X는 10의 4분의 15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규아 질문 있지? 규아 어디에서 질문이야? 아니 근데 왜 3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분의 합이 1이 되려면 소수분끼리 더해서 1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근데 알파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야. 근데 만약 알파가 0이면 베타가 얼마가 돼? 근데 베타도 소수분이라서 0 이상 1 미만이거든. 그럼 베타가 1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알파가 0이면 안 돼. 알파가 0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얘가 정수라는 얘기거든, 로그가. A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10의 알파가 0이 되면 얘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알파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로그 X가 정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괜찮아? 안 괜찮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서윤이는 그냥 요거는 영상으로 다시 봐야지. 그게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선생님이 시험지 그 한 몇 개 돌렸지? 4, 50개? 50개 정도 돌렸을 것 같거든? 그 중에 요 문제 3개인가 나왔어. 출제 확률이 진짜 낮긴 낮은 거죠, 엄청. 그러니까 많이 낮으니까 그냥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잘 이해해서 이제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출제 빈도가 낮으면 뒤로 갈수록 더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잘 읽는 게 더 낫긴 하겠지.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활용은 그때도 취소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100% 출제입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막 2문제, 3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얘는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정확히는 정리가 아니고 잘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지. 자, 20번 문제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 거기 문제에서 pH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정의하겠대. 이렇게 이 공식을 써놓고 나서 이 친구가 요 H 플러스라는 놈이 수소 이온 농도고 pH는 그냥 pH인 거지. 뭐 산성도 뭐 이런 얘기네. 근데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가 6.6이고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 이온 농도가
먹은 직후 채취한 타입의 수소 이온 농도에 50 배웠다고 할 때 10분 후 채취한 타입의 pH를 구하래.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일단 직후는 6.6이래. 그러니까 6.6는 마이너스 로그 요렇게 쓰는 거야. H 플러스 약간 플러스하고 여기 직후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10분 후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x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10분 후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10분 후 수소 이온 농도는 이 이온 농도의 몇 배래? 50배래. 그럼 내가 이걸 불편하니까 그냥 A라고 쓰자.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50A라고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그때 그거 가지고 뭐 구하라는 얘기야? X를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A가 6.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정리하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로그 50 마이너스 로그 A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로그 50은 얼마지? 로그 10 더하기 로그 5지. 로그 5는 얼마지? 근데 로그 2가 문제에서 얼마래? 그럼 얘는 얼마인 거지? 1 더하기 0.7이 되는 거지, 맞지? 로그 A는 얼마라고 지금? 6.6이야? 마이너스 6.6이야? 마이너스 6.6인 거지.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로그 A가 얼마라고 해도 괜찮아? 얘가 6.6이라고 해도 괜찮지. 그럼 이제 어쨌든 요거랑 다른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다, 맞지? 그럼 얼마가 돼? 그냥 5는 아니지 않나? 1.7인데? 4.3 아니네. 마이너스 1.7을 4.9지 4.9. 6.6에서 1.7을 빼라는 얘기잖아. 괜찮아? 그 다음에는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갑시다. 근데 연습 문제가 다 그냥 이 문제들 자체가 어려워서 특별하게 막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문제만 같이 해봅시다. 여기 그 115번 볼게. 115번. 자, 115번을 보게 되면 5분의 3의 n 제곱을 우리가 소수로 아까 내게 되니까 소수점 아래 14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온대.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아까 여기 썼었잖아.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4라는 얘기. 누구의? 저 친구가 아니라 저 친구의 상류로그 값이. 오케이? 그러니까 로그 5분의 3의 n제곱이라는 이 친구의 정수분이 마이너스 14인 거야. 근데 정수분이 마이너스 14라는 말은 저 수가 어떤 두 수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다시 요거를 그냥 한 번 더 정리합시다. 거기 내가 아마 써놨을 건데 우리가 어떤 수의 정수분을 뭐라고 쓴다고 했었어? 다시 x의 정수분을 우리가 이제 가우스 x라고 쓴다고 했었잖아, 맞지? 이렇게 쓰는데 이때 우리가 만약 가우스 x가 n이라고 주어진다면, 즉 n이 정수일 때 가우스 x가 n이라고 주어진다면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고쳐 쓸 수 있냐 하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 저 x 값이 있을 때 그 x의 정수분이 n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마 지난 시간에도 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수직선 그려가지고 왼쪽에서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서 이 친구도 지금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4라고 했으니까 부분이 마이너스 14라고 했으니까 로그 5분의 3의 n될 한 친구가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고 크나 같고 마이너스 13보다는 작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뭐 찾으라 했어 문제에서?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가운데 n만 놔두고 다 넘기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제 로그 5분의 3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로그 5분의 3은 로그 3 빼기 로그 5가 되네. 근데 문제에서 로그 3이 얼마래? 48로 해줬지?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로그 5는 얼마겠어? 띠링띠링? 7이지 7.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계산은 얼마야? 마이너스 0.22가 되겠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0.2인 거야. 그럼 전부 다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게 되면 결국 n 곱하기 0.22는 누구와 누구 사이? 13과 14 사이 있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저 0.2를 넘겨서 정리하게 되면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구해질 거야. 0.22는 100분의 20이잖아, 맞지? 그냥 100분의를 꽂혀서 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20이니까 22분의 100을 써요. 22분의 100 곱하기 13. 그 다음 n 22분의 100 곱하기 1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약분하면 11이 될 거고 50이 될 거다. 50 곱하기 13하면 얼마지? 650? 650 나누기 11을 하지. 그러면 이제 50 오니까 99까지 59. 얼마 되겠네, 맞지? 얘는 약분하면 여기다 약분하는 게 좋겠지. 이제 700분의 11이니까 700 나누기 11, 11분의 700이니까 하면 66이 될 거고 40이니까 3이 되겠다, 맞지? 그러니까 59점 땡땡부터 63점 땡땡까지. 그러면 누구부터? 60, 61, 62, 63. 이렇게 60, 61, 62, 63 이렇게 4개가 자연수 n이 될 거고 그의 뭘 구하라고? 개수를 구하래. 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이 좀 더럽다, 맞지?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 질문 있어? 여기부터 한 번에 다 해주시면 어디부터? 마이너스 0.22호부터. 로그 5분의 3 이렇게 되면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 로그 5분의 3 대신에 마이너스 0.2를 집어넣는데 그냥 넣으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돼. 맞지? 부동 방향이 바뀔 테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0.2 넘겨서 이렇게 한 거야. 괜찮아? 지율이 잘 이해하고 있어? 소리도 잘 이해하고 있어? 네. 예언이 살아있니?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지? 그 다음에 118번 있어요. 118번. 자, 봅시다. 이게 그 문장을 식으로 옮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세균의 수는 2시간마다 3배가 된대. 2시간마다 3배?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세균의 수를 x라고 하자. 뭐 a라고 하자. 연수를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럼 2시간이 경과하면 몇 배가 된다고? 그럼 3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럼 또 2시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겠어? 3의 제곱 a라고 쓰는 게 좋겠지, 맞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시간이 지났다. 몇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시간마다 3a가 된다고 했어. 3배가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12시간이 지나면 총 몇 번 적용이 된다. 24시간이구나. 24시간이 되면 몇 번 적용하면 돼? 12번 적용하면 되네. 그러니까 총 해서 이게 총 여기가 12번이 되면 다시 말해서 24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얘는 3의 12제곱 a가 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수율이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문제에서 몇 시간 지났대? 48시간 지났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 3의 24제곱 a가 세균의 수가 된 거잖아, 맞지?
이거는 처음 세균의 수가 몇 배래? 처음 세균의 수는 얼마지? A였잖아, 맞지? 몇 배가 된 거야? 3의 24제곱 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X인 거야. X가 3의 24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때 이거를 뭔가 구하래.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몇 자리 수인지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요거 취하면 되지. 오르고 3의 24제곱. 그럼 숫자가 참 진짜라다. 로그 3이 되고 로그 3이 얼마래? 0.4771인데 설마? 0.48. 그래 그 정도면은 있지. 별로가 많지. 불편하네. 근데 합시다. 24 곱하기 48을 하자. 쌤이 사실 그 24 곱하기 24를 외우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쓸까 했는데 그냥 합시다. 48, 32, 8, 26, 192. 그 다음에 4, 4, 16, 4, 2, 8, 96. 그럼 2, 5, 0, 1인가? 11, 1152가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 11.52가 된다. 몇 자리 수가 되는 거지? 12자리 수. 쉽다. 맞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상용로그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치수 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매우 좋아, 매우려. 잠깐만. 선생님 저 충전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깜짝이야.